전립선암 발병의 위험 요인들을 살펴보면은 일단 나이가 제일 중요하죠. 네, 거의 모든 암이 다 그렇듯이 서로 돕고 사는 것들이 우리 세포들이고, 또 자기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알아서 자살을 하게끔 다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계속 세포가 맛이 가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나 그냥 살란다 이렇게 돼버리면 걔들이 무한정 분열하면서 암이 되는데, 역시 나이는 진짜 모든 암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위험 인자인 것 같습니다. 대개는 40대 후반 또는 50세 이상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고 60대에 가장 흔합니다. 전체 전립선 암 환자 통계를 보면은 60대가 한 44% 정도 진단이 되는 걸로 돼 있고 70%가 뭐 한 20, 30%, 그다음에 80대가 10몇 프로로 좀 줄어들긴 하는데 네. 그거는 80대가 되면은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지 않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고 네. 우리나라 뭐 평균 수명이 후반 정도 될 거야, 아마 남성 네. 평균 수명이. 네.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0대에서 전립선 환자들 좀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아직은 그렇게 잘 뵙지 못했는데요. 개원 초만 해도 40대 초반에서 PSA 수치가 높으면은 네. 굳이 지금 적극적으로 검사 안 하셔도 됩니다. 조직 검사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하고 넘기고 네. 원래 높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PSA 그렇죠. 수치가.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조금 찜찜해서 조직 검사를 요즘은 다 의뢰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암이 3분이나 진단이 됐어요. 41세, 41세. 네. 그래서 저희들의 연령은 이제 만 연령이긴 합니다만, 네, 40대 초중반에서도 요즘은 의외로 꽤 보이는 것 같아요. 야, 정말 큰일이네요. 그래서 50세 이후에 암으로만 치부하기에는 경각심을 좀 갖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인종. 네. 동양인보단 서양인에 많고 흑인한테 또 많은 걸로 네, 보여요. 흑인분들이 많이 전립선암에 취약하시죠. 이거는 사실 타고난 거라서 어쩔 수 없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위협을 조금 한 발 비껴설 수 있는 것 같아서, 동양인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가족력 부분인데요. 그래서 직계 가족, 부친, 뭐 형제, 이렇게 전립선암 유병률이 높아집니다. 한 2배 정도 발생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암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확률이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2배가 된다고 해도 절대적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건강검진 같은 거 하실 때 국가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해주는 국가암검진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직까지 전립선암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PSA라는 혈액검사만 해도 굉장히 쉽게 스크리닝이 가능한데, 국가암검진만 믿고 계시다가는 살짝 놓치실 수가 있어서 비뇨의학과에 한 번씩 내원하셔서 체크를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직장 통해서 약간 그 옵션이 붙어있는 자세한 건강검진을 한 번씩 해보시거나,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추가하는 항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5대 암검진 같은 거 피검사로 할 수 있잖아요. 네네. 대장암이라든지 그런 거 볼 때 같이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50세부터는 매년 PSA 수치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 가족력이 뒤에처럼 있는 경우에는 만 45세부터는 그 비뇨기과에 다니시면서 전립선 암 발생 확률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 같은 게 원인이 되긴 하지만 직접적인 기전은 또 명확하진 않고, 고환을 아예 제거를 하거나 남성 호르몬 억제하는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은 전립선암이 퇴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 이제 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남성 갱년기 때 호르몬 보충요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호르몬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또 전립선암이 유병률이 늘어나지는 않죠. 네, 전립선암 세포에 대해서 남성 호르몬이 먹이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먹이가 많다고 해도 애초에 암이 없으면은 그게 높다고 암이 잘 생기거나 이런 건 아닌데요. 만약에 암이 있는 경우다라고 하면은 남성 호르몬이 그게 먹고 자라는데 많은 음식 같은 역할을 해서 여러 가지 치료 요법 중에서 남성 호르몬을 줄이는 그런 치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비만이 전립선암의 유병률을 높인다는 연구도 있고 악성도를 높인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대사성 증후군도 이와 마찬가지로 전립선암 유병률을 높인다는 얘기가 있는데, 또 어떤 연구에서는 당뇨병 환자에서는 전립선암 발생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어요. 환경적인 요인 중에서 식습관은 뭐 서구화된 식습관이 전립선을 발병하고 관련이 높다라는 연구들이 있고,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보다 미국에서 살았던 일본인 또는 일본인 2세에서 전립선 유병률이 암 유병률이 높고,
네, 유전적인 것은 통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 두 분들이 다른 것이 되게 이제 식습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서구형 식습관이 좀 더 위험하다. 뭐 어찌 보면 기름지고 고기를 많이 드시고 이런 부분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이거를 포기하기도 어렵고 네. 네, PSA 검사를 열심히 하면서 고기는 맛있게 드시는 게 물론 비만인 경우에는 조금 체중을 낮추는 게 좋긴 하겠죠. 도움되는 음식으로는 뭐 토마토에 함유되어 있는 라이코펜 같은 거, 콩에 들어있는 아이소플라본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항산화 작용을 하는 뭐 셀레니움이나 비타민 E 같은 것도 전립선 암 억제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뭐 속설로 전립선 비대증이나 염증이 있으면 암으로 진행한다, 정관 수술을 하면은 뭐 전립선 암이 늘어난다, 아하. 성관계 횟수가 많을수록 전립선 암이 늘어난다, 이런 것들은 사실 근거는 좀 부족합니다. 네. 뭐 확립된 바는 없고요. 흡연도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많은 암들을 흡연이 이제 유발하는 데 반해서 전립선 암은 크게 상관성은 없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체가 뭐 다른 많은 질환들을 유발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고요. 네.